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멕시코 경제가 점점 더 군대화되고 있다. 이런 제목이에요. 밀리터리제이션?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멕시코의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예.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아, 저 읽기 이름이야 그게 좀 전에 말한 예? 게? 네, 그래서 그냥 줄여서 AMLO 암로라고 불러요. 아 DJYS라고 불렀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암로라고 부른다. 안드레스 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네. 예. 인상 좋은 할아버지처럼 생기셨네요. 예. 근데 군대를 좋아합니까? 이 사람이 89년 만에 좌파 정권으로 정권을 교체한 인물이에요. 예. 네. 진보 성향이고 이 네. 사람 멕시코시티 시장도 역임했었고 그다음에 또 복지에 치중 좀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예. 치안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멕시코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부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패 척결에 관심이 넘버원. 예.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8년에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멕시코 대통령은 6년 단임제예요. 예. 한 번 하고 그냥. 끝이에요. 네. 그래서 2018년이니까 내년에 끝나요. 예. 네, 그런 상황인데 멕시코 역사상 제일 지금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난해 5월에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요즘에 이제 기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멕시코 상황을 좀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 철도 회사 중에 그루포 멕시코라는 곳이 있는데 예. 그루포 멕시코? 네. 철도회사? 네. 예. 근데 여기가 소유한 이 철도를 갑자기 멕시코 해군이 사무실로 급습을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정부가 장악을 해버려요. 민간 철도회사인데? 지금부터 내 거. 그러니까 해군이? 그루포 멕시코가 멕시코 증시에서 예. 시가총액 3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SK 하이닉스 공장에 가가지고 갑자기 군부대가 들어와서 이제 오늘부터 이 이거 우리 거야. 공장 우리가 접수한다. 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해군이. 해군이.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런가 하고 보면 저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예. 동그라미처럼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여기 작은 동그라미는 파나마 운하, 우리가 잘 아는 파나마 운하입니다. 운하. 여기 큰 동그라미는 멕시코가 파나마 운하를 대체하는 어떤 물류 통로를 만들겠다면서 철도 공사를 벌이고 있는 일명 해양 회랑 이런 곳이에요. 운합하기에는 너무 뚱뚱한데? 어떻게 하냐면 예. 배로 와요. 네. 기차로 바꿔? 철도에 실어요. 어. 횡단을 해요. 예. 다시 배를 타요. 아 그렇게 가라. 그렇게 가라. 네, 중간에. 이렇게 하면 사실상 운하 같은 역할을 한다. 배가 지나지는 그럴 것 못하지만 철도 배 이렇게 릴레이를 하면 꾸역꾸역 배로 넘어가는 파나마보다는 더 빠르게 짐을 옮길 수 있지 밑으로 않겠어? 가는 것보다 위에 가는 게 뭐 좀 빠른 통로들이 있긴 있는 모양이네. 그 파나마 운하가 요즘 그 비 안 오고 그러면 예. 통과가 안 돼? 통과가? 물이 있어야 배가 뜰 텐데 네. 물이 없으니까 어. 배가 안 그죠, 가요.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 근데 이 멕시코 말대로 하려면 이 지도에서 봤을 때 예. 철도를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연결하는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죠. 예. 그래서 근데 그 동네 철도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아까 그 민영 회사가 있어요. 예. 그게 그루포 멕시코의 소속 회사였거든요. 어. 자, 이거를 보시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에요. 아까 예. 그 파나마 제2의 파나마 만들려고 한다는 게. 어. 그러니까 이 여기를 이렇게 남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 주황색이랑 초록색이랑 한 토막씩 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황토색 철도는 이미 정부가 사들였어요. 예. 근데 연두색 철도는 운영하는 회사가 안 팔겠다고 버티니까 해군을 동원해서 어느 날 급습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쿠데타도 알아. 아니고. 와. 여기. 거기를 네, 여기. 거기를 민간 회사가 안 판다고 하니까 네. 해군이 그냥 장악해 버렸다. 그때 보도된 기사 보여드릴게요. 예. 자. 새벽 군사 작전 논란. 저 어머나. 할아버지구나 멕시코 대통령. 세상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예. 자꾸 이제 두 분이 그러셨죠. 해군이? 이 댓글에도 해군이? 그러셨는데 근데 왜 군이 그걸 합니까? 그래 아니 왜 철도 회사로부터 철도를 사들이려고 하는데 그럼 말로 네. 하거나 철차를 아니면 밟거나 협박을 해서 팔아라고 하든가. 전화로 어. 저 암로입니다. 꼭 파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든지. 뭐 굳이 나선다면 뭐 경찰 정도. 예. 근데 해군이 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저럴 때는 이제 검찰이나 국세청이 나서는데. 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오늘의 주제기도 한 멕시코가 점점 더 군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예. 그러니까 이유는 대통령이 군대 말고는 뭘 맡길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근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이 대통령 얼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예. 원래 이 대통령은 2019년에 그 취임 초기만 해도 군대 폐지하고 싶다고 그렇게 군대에 비판적인 군대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군대가 나의 어떤 그 법적인 장애물도 좀 제거를 해주고 예산적으로도 좀 프로젝트를 좀 수월하게 하는데 라는 거를 느끼고 나서는 예. 자세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최근에 멕시코 시티 근처에 그 우리나라 인천공항 같은 신공항이 완공이 됐는데 예. 이게 원래는 지난 정부가 멕시코 시티 근처에 텍스코코라는 이 호수를 매립해서 만들려고 했던 건데 신공항을. 네, 근데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거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당선이 되면 이거 백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공약을 내세웠어요. 예. 그 당선이 되고 나서 신공항 폐지를 국민투표에 붙여서 통과를 시켰어요. 예. 그러면 자 이거 백지화 됐어요. 근데 예. 그럼 새로운 신공항을 어디에 지을 거냐? 대안도 내놔야 되는데 이거 이미 한 3분의 1 정도 만들어지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난감해하던 대통령이 그러면 공군 기지로 쓰던 이 공군 활주로를 좀 수리를 해서 예. 이 새 공항을 건설하는 거 어떠냐? 우리로 치면 성남공항을 그런 활용하자 거네. 뭐 이거. 그래서 작년 3월에 이게 완공이 됐고 그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어. 보시면 네 논란 속 개항. 개항. 역점 사업 첫 통과.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 투표까지 만들었다는 해서 빨리 만들었어요. 맞아요. 음. 근데 이 새로운 곳을 지었으니까 빨리 잘 짓지 못했으면 역풍이 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정치적으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뭐 어. 이렇게. 근데 군대를 통해서 예상 시점에 공사를 잘 완공을 한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근데 군인들 사파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요. 예. 왜 이 사람의 스탠스가 바뀌었느냐. 예. 군에 아웃소싱을 하면 비용이라든지 뭐 계약에 대한 정밀 조사가 안 돼요. 예타 안 받아도 되는구나. 국가 안보입니다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국가 안보 핑계만 대면 그냥 어떤 군인한테 사업만 다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예. 딱딱 잘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척척인 거예요. 근데 예. 이거는 사실 비판론자들의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예. 굉장히 뭐 설득력이 있는 추정이죠. 그래서 지금 멕시코 대통령이 군을 매우 대우해주고 좀 친하게 지내고 매일 보고도 받고 그래요. 요거 하면 한 번 더 보시면 이거는 야. 멕시코 군이 부패 척결 노력의 일환으로 공항을 장악했다. 공항 보안 검색 때 이제 해군 장교들 마리나라고 써 있죠. 아 해군. 또 등장했네 이군. 예. 해군 장교들이 경비를 서는 웬만한 곳은 다 모습이에요. 이제 군이 가는구나. 근데 이 멕시코시티 공항이 주로 마약 수송, 불법 이민, 뭐 조직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공항 중에 하나여서 예. 최근 뭐 활주로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예. 그리고 뭐 도난 수화물도 많고 여러 가지 부패로 명성이 자자하니까 군을 투입하고 나서 문제가 좀 해결된 것 같다. 이런 뭐 치안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라는 평가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기사 안에 올해 7월 기사인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더 군대의 통제권을 더 부여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 공항에 대해서도 이제 해군 군사기관 내의 회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해군이 관리하는 공항이 될 그쵸. 거다. 해군이 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 카시오페아라는 회사를 또 설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임기가 내년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임기 끝날 때까지 뭐 육군, 해군이 뭐 12개 공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체 항공사를 두고 운영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야. 어쨌든 공기업을. 이미 뭐 항구, 세관, 통제권 지금 다 근데 군인한테.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포항제철 지어야 되는데 누가 사람도 지냐?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군에서 누가 하냐? 야 박태준 대령 오라 그래. 그래서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군이 직접 나서서 그렇죠. 하진 않아. 이렇게 되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고 뭔가 빨리빨리 다 되면 공공기관과 기업의 그 피라미드에서 결국에는 군이 제일 꼭대기에 앉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최근에는 경찰 조직까지도 다 국방부 장관 그 아래로 넣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경찰을요? 네. 멕시코 경찰을 군 소속으로 들어가게 한다고요? 네. 와. 군대 효율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에 경찰은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공공 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 조직을 어떤 군 소속의 국가 방위군으로 재결성을 해보자. 야. 야, 진짜 군을 좋아하는구나. 군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래서 이게 그건. 행정부 산하의 경찰도 아니고 군도 아니고 좀 애매한 조직을 만들어요. 예. 멕시코가 네, 근데 최근에는 아예 군이랑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6시에 그 치안 내각 회의 이런 거 한대요. 그래서 보고 봤는데요. 근데 요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사람들 군이게요, 경찰이게요. 눈같이 생겼는데 눈는 거 군인 보니까 것 같아, 경찰인 것 같아. 경찰인가 예. 보네. 맞습니다. 경찰입니다. 어. 국가방위군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조직은 경찰이고 이제 군대 따로 있고. 근데 이게 경찰은 경찰한테 군처럼 총을 하는- 쏘는 범죄 조직이 많아서 옷을 이렇게 입고 멕시코는 다닌대요. 그렇지. 어. 네. 멕시코는 범죄자들이 미사일도 있고 그렇지. 근데 이제 멕시코 대법원도 이렇게 하면 이건 위헌입니다. 어. 이렇게 안 됩니다.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말을 안 듣고 있는 그런 야.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멕시코가 예. 많이 아시는 분들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어떤 마약이나 어떤 조직 범죄의 중심지라고 예. 해서 국가의 제1 목표가 범죄 소탕이거든요. 치안. 네, 치안. 예. 그러니까 마약 조직과의 전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 마약 조직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소탕을 했어요. 예. 우두머리들과 중요 조직들을 소탕을 했어요. 예. 근데 그냥 그나마 우두머리들이 있으면 우두머리들이 이제 마약 조직 통제하면서 그나마 좀 말이라도 통했는데 예. 우두머리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더 통제가 안 돼요? 조직이 더 마약 와해되는 조직들이- 거야. 아, 세상에. 그래서 마약 조직들이 더 세분화되고 음. 파편화되면서 이거는 뭐 통제도 안 안 되고 되고. 말도 안 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막 난리가 더 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려면 사실은 햇볕 정책을 해야 된다. 예. 막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 범죄자나 마약범들도 다 어릴 때는 착했는데 이런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예. 예.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쪽이에요. 근데 이 정책을 펼다가 사고가 나면 또 안 되잖아요. 예. 책임론이 또 나오니까. 이거 봐. 대통령이 약하니까 또 그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공권력을 만만하게 보지 않기 위해서 군대 조직을 마약 범죄 대응으로 쓰고 있어요. 아.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군대에 의존을 해버리니까 예. 주변에서 걱정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 뭐 지금은 그래 치안이 유지된다 치자. 그래 뭐 당신이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내년 10월 정도 되면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날 텐데 예. 예. 뭐 이 사람 쪽이면 뭐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반대에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게 되면 자 이제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군대로 돌아가십시오. 네. 자세로. 네, 다 내려놓으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미 군이 자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돌리냐.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자 진이 이제 램프로 돌아가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군이 너무 커져서 커져버려서. 그게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 야.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그거 진짜 맞는 얘기다. 근데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딱 저랬다니까요. 예. 진짜. 다 군이 모든 걸 다 하고 군사 조직으로 다 행정 돌리고. 그래서 요즘도 무슨 뭐 농촌 어딘가에 뭐 저 어디 수해 나고 그러면 군인들 동원해서. 군인들 동원되고 뭐 어디서 시신 찾는다 그러면 해병대 동원되고. 아니, 꼭 군인들 그렇게 써야 되는 건지 잘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해서 치안이 잘 잡히고 뭐 제대로 가면 그래 뭐 할 말은 없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군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터져요. 그러니까 뭐 민간인들을 뭐 총살했다든가 아이고. 아니면은 뭐 민간인을 군이 불법 사찰했다든가 예.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군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의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드러나는 문제도 많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많은 거죠. 음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아무도 통제를 못하니까 지금 이게 정상인 상황이냐라는 게 있고 반대쪽은 그래도 멕시코 군대 말고는 지금 제대로 된 조직이 하나라도 있느냐. 지금 멕시코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건 군밖에 없지 않느냐. 무슨 방법 있어? 라고 얘기하는 쪽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나 이런 데도 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네. 경찰 같은 경우에도 그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범대 학생들이 한 번에 이렇게 확 사라져 버린 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뭐 군을 동원해서 뭐 경찰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다 하면서 불신이 막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이 그거 진상 규명에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자신이 하는 일에 조금 이득이 되고 하니까 이제 스탠스를 바꾼 거예요. 그래요. 효율적이고 편리하긴 할 것 같은데. 군을 동원하는 게 군을 동원하는 게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긴 한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커버린 군이 순수히 그러면 자 이제 평화가 찾아왔으니까 이제 집에 가세요. 안 되겠지. 하겠느냐. 부작용이 있긴 있을 텐데 아마 저 암로 대통령은 야 그럼 군도 쓰지 말라 그래. 그럼 어떻게? 뭐해? 그럼 그냥 부패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하라고 그러면 멕시코 언제까지 계속 이럴 거야? 뭐 그런 거죠. 야, 그래서 쉽지 않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멕시코 진짜. 말로.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정말 다른 나라들이 보면 기함을 할 만큼 어떻게 군대가 공항도 다 운영하고 그 다음에 뭐 관세 같은 세관도 관여하고 이민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공항 가면은 이 입구까지도 군들이 다 이렇게 총 들고 있어요? 총 들고 있어요. 이야. 그래서 뭐 제가 그 사진은 안 가지고 왔는데 뭐 승무원이나 이런 여객들이 공항을 빠져나올 때 군인들이 쫙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행사 때마다 이제 마리나 뒤에 이렇게 서 있는 해군들의 이제 경례 받으면서 보고 받고 또 호의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시대에 좀 뒤처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좀 생소한 모습이 지금 멕시코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범죄자들이 막 그냥 기관총 들고 다니고 막 그냥 경찰이 뭐라 그러면 서로 총질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 군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긴. 진짜 근데 멕시코는 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정말. 밤에 제가 멕시코 출장 한번 가봤는데 첫 번째 처음부터 끝의 당부 사항이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무조건 강조 사항이에요. 절대 혼자 다니시지 마십시오. 무섭긴 무섭더군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멕시코. 이런 거 보면 또 우리나라 괜찮은 것 같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을 좀 겪고 온 거죠. 군부 세력이 이렇게 쿠데타도 그치, 하고. 우리 뭐 진짜 깡패들 돌아다니고 뭐 그럴 때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이 군부 정권 시절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군인들이 와서 깡패들을 다 소탕하니까 야 살기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렇지. 그런 먹고 살기만 해줘. 누가 뭐 대통령인지 나는 관심 없어. 예전에 그런 분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멕시코도 그런 과정을 겪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멕시코가 이번 대통령이 저 들은 얘기인데 그 범죄와의 전쟁을 하려고 소탕을 하려고 막 그렇게 군인도 강화하고 그랬는데 그 트럼프가 그 뭐 코로나 때 이민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멕시코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야 니네 군대 그저 국경 좀 막아 좀 자꾸 저 이민자 들어오잖아. 마약범 잡아야 되는데요. 그때 아니 국경부터 막아. 그래가지고 국경을 막았어요? 국경 막으러 가는 바람에 또 이 치안 유지가 잘 안 되고.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멕시코에도 이런 일이 있다. 자,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